화장실도 한번 가고 음료수 마시고 그것도 가는 거야. 약간 그래도 섭3 가는 거예요. 일반인이니까 섭3가 그 꿈의 기록이지. 맞잖아. 근데 맞죠? 요즘에 이제 러닝 관련 논란이 하도 많으니까 네. 특히나 이제 논란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재점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크리에이터나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렇고 조금 그냥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좀 둔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코치님 인스타 보면 정면 돌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맞는 말 위주로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근거 위주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이다 발언 같이 그런 게 좀 있으신 거 보면 좀 담대하고 약간 좀 저는 그냥 그런 거 좋아해요. 뒷담화 까지 말고 아니 악플 달 거면 차라리 내 앞에 오라는 거야. 그렇게 못하죠. 아니 저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악플 달리냐 뭐 자세를 자꾸 지적하면 저는 제 카톡 아이디를 쓰고 본인 운동하는 영상을 좀 달라 그래요. 제가 참고하겠다. 그거 본 적 없죠. 한 번도. 없지 어떻게 와. 한 번도. 그리고 사실 저보다 고수거나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또 볼 거 없네 이러고 나가세요.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고수분들은 다 또 알죠. 이제 그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그렇지. 알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각자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뭐랄까 혹시라도 좀 애매하거나 사실 논쟁거리 자체가 아니기는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논쟁거리가 왜 아닌지를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논쟁거리가 아니니까 논쟁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마침 그렇게 또 질문을 해주신다니까 한번 가보죠. 미드풋 열풍이 어느 순간 확 불었다가 그래서 다들 미드풋 연습을 하는 시기가 왔었다가 그랬다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싶었는데 또 이제 황영조 감독님이 나와서 그럴 필요 없다. 약간 이제 힐 스트라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좀 더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그 미드풋은 또 괜히 뭔가 이런 재점화가 또 되고 그래서 이제 미드풋이냐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아무튼 계속 오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한 게 힐풋, 힐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힐 스트라이크는 안 좋다. 근데 이 일반인 분들이 느리니까 힐풋으로 뛰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힐 스트라이크도 괜찮은 줄 오해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신체 질량 중심에 딛는 게 일단 러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웬만한 러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신체 질량 중심, 즉 골반 아래 딛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이 동시에 닿거나 뒤꿈치가 닿아도 정말 미세하게 먼저 닿고 나가는 거지 힐 스트라이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가 이제 되려면 들어 올려야 되고 오버 스트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신체 질량 중심에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느릴 때는 힐풋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추어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골반 안에 디뎌야 되는데 발목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발목을 너무 과하게 들어서 앞에 있는 전경골근에 과긴장이 오게 되겠죠. 그럼 발목에 좀 힘을 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목에 힘을 빼고 신체 질량 중심에 디디면 그냥 미드풋처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달리기 할 때 이제 장거리를 뛰다 보면 저는 원래 미드풋, 포어풋 쪽 주자지만 힘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도 굴려요. 근데 여러분 이 미드풋이라는 게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동시에 닿는 거잖아요. 뒤꿈치가 약간 먼저 닿으면 그건 힐풋이야. 근데 약간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고 튕겨나가면 그거는 미드풋이고 포어풋은 닿는 것처럼 보여도 뒤꿈치는 안 닿아야지 포어풋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마라톤 같은 이런 장거리에서는 신체 질량 중심에 잘 닿고 어디가 먼저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빨리 딛고 다음 도약으로 전방으로 물 흐르듯이 이 도약으로 바꾸느냐, 충격을 완화하면서. 저는 지금 10년 동안 공무원 체력 애들을 가르쳐보고 있잖아요. 100m 뛸 때 다 힐풋이에요 처음에. 아니 힐 스트라이크, 오버 스트라이드 배우고 나서야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다. 마라톤으로 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트들도 미드풋도 있고 포어풋도 있고 힐풋도 있고 다 있는 게 그들의 힐풋은 힐 스트라이크랑 다른 힐풋이에요. 찰나의 순간에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황영조 감독님이 말하시는 것도 신체 질량 중심에 떨어뜨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굴려나가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지 힐 스트라이크는 아니다. 그 다음 미드풋을 강조하는 코치님들도 이거를 까치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힘 빼고 신체 질량 중심에 디디면 미드풋이 됩니다. 신체 질량 중심에 닿는 미드풋이나 리어풋은 거의 같아요. 육안으로 분간이 안 돼. 근데 육안으로 분간이 되는 힐 스트라이크나 까치발 같은 포어풋은 그건 안 좋다는 거죠. 그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황영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리어풋과 그리고 우리 이제 미드풋을 주장하시는 코치님들이 말하는 미드풋이 거의 같은 풋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싸울 게 아니야. 본인이 아프지 않고 잘 달리고 있다면 그냥 뛰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첨언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착지를 생각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다 보면은 이제 착지법이 맞아요. 어떤 착지법가 나오게 맞아요.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달리기 자세를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제 그 질문에서 시작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부상을 나는 전혀 당하고 싶지 맞아. 않은 마음에 맞아. 완벽한 자세로 시작하고 싶어서 맞아. 그게 이제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네. 저는 달리기에서 어느 정도씩의 부상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부상당하면서도 얻는 게 많은 게 내가 왜 아프지? 뭐 때문에 아프지? 찾아가면서 더 좋아져요. 그렇죠. 내가 너무 미드풋이지만 너무 찍어서 달리는구나. 내가 힐풋으로 굴리지만 너무 오버스트라이드였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도 덜 아프게 뛰기 위해서 교정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아플 때 참고 뛰면 부상으로 가요. 왜 아픈지 회복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음에 뛸 때는 안 아프게 한번 뛰어봐야지를 해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운동이라는 거에 있어서 통증은 조금 따라온다. 네. 저는 이제 한번 약간 황영조 감독님 글에 반박하는 거를 올렸다가 댓글 폭격도 한번 맞아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이제 황영조 감독님의 어떤 선수 생활의 그런 어떤 레전드적인 걸 리스펙하죠. 금메달 뭐 아무렇도 않아요. 금메달은 진짜로 그 황영조 감독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올림픽만 나가면 금메달을 못 따는 분들이 있잖아. 세계 랭킹,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맨날 1등 하다가도 세계 랭킹은 1위인데 올림픽만 나가면은 금메달은 못 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근데 황영조 감독님도 아쉬운 게 저는 그렇게 리어풋이나 미드풋을 물어봤을 때 아마추어 분들 느리면 그냥 리어풋 가는 거야. 선수들도 리어풋인데. 근데 목소리 진짜 되게 비슷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 화장실도 한번 가고 음료수 마시고 그것도 가는 거야. 약간 그래도 섭3 가는 거예요. 일반인이니까 섭3가 그 꿈의 기록이지. 야, 선수들이 빠르게 쫙 가는데 3분대, 2분대가 푸어풋 미드풋이지. 느린데 무슨 걸 말하고 있어.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감성소통. 저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왔을 때 미드풋을 하고 있다? 근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왜 미드풋해? 이게 아니라 미드풋을 하실 때 너무 이걸 의식해서 까치발을 좀 드시네요. 편하게 그냥 뒤꿈치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보실까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편해졌어요. 실제 그래요. 그러면 자, 오늘부터는 너무 미드풋이냐 힐풋이냐가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런 느낌으로만 달리는 걸 연습해봐라. 그럼 막 1주, 2주 뒤에 좋은 피드백이 와요. 선생님 아킬레스건 진짜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요. 선생님 덕분에 10km를 이제 그냥 뛸 수 있게 됐어요.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분들은요, 여러분들 돈 내고 배우러 왔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왔더니 뭐 다 편하게 하라 그러면 그 돈을 왜 내고 배우러 가요? 그냥 혼자 편하게 하지. 아마추어 분들은 그리고 편하게 하라 그러면요 진짜 편하게 막 해요. 막 편하게 하는 거랑 막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코치들도 그렇고 황영조 감독님도 그렇고 다 근거에 없는 말이 아니에요. 코치들은 근거에 기반이 돼 있으면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이 사람이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코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10명이 왔는데 10명한테 갑자기 편하게 뛰어 문제없어 이러면 누가 뭘 믿고 따라와 이 사람을. 그래도 안 다치려면 미드풋처럼 뛰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해줘야 필스트라이크는 다칩니다. 이런 걸 좀 해줘야 10명 중에 7명은 믿고 따라오면서 잘 뛰게 돼요. 3명은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니면 이 코치를 욕할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코칭 방법인 코치에게 또 가시면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 보면 저는 병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한 3군데 가봐. 맞아. 무조건 수술하지 말고 여기저기 좀 가서 의사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떤 선생님은 수술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수술하지 말고 조금 언제까지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근거 중심이지만 근거의 출처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래 맞아요. 존투러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걸어도 존투인데 이거 뭐 존투러닝을 어떻게 하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존투러닝의 근본적인 목적을 조금 잃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존투러닝을 처음에는 심박 연역대로만 이게 왜냐면은 교과서라든가 논문에는 다 심박 연역대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존투를 그 심박으로만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릴스에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 그 3분 운동과학이라는 채널에서 운영하는 심장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문과론이라는 크루 활동 중에 좋은 기회로 생리학 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진짜 학술적인 존투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술적으로는 그 존투의 범위가
젖산 역치가 확 일어나기 전까지를 존투로 봐요. 근데 이제 젖산 분비가 어느 시점에서 되냐는 건 우리가 이제 뛰다 보면 와 좀 짜증나고 피곤해지고 이럴 때부터 젖산 분비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심박이 좀 높든 낮든 내 운동 자각도가 와 힘들어서 막 죽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40에서 30% 정도의 운동 자각도 0%부터 100%까지 어떤 운동에 힘든 느낌일 때 40% 정도 이하 정도의 편안한 느낌 그 정도까지는 그냥 존투다. 심박이 높든 낮든. 네. 근데 보통 그 정도에서 뛰면 일반인분들도 한 150, 160 정도 되실 거예요. 그죠. 안 뛰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돼도 170, 180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170, 180까지 심박이 갔다는 건 사실 이분들이 아직 제가 봤을 때 운동 자각도에 대한 메타 인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존투 러닝을 할 때 그러면 코로만 호흡을 해라라는 거를 또 그 김성우 코치님 마인드풀 러닝 하시는 분 그분을 걸 보고 아 그렇다면 존투와 코호흡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어찌됐건 숨이 안 차야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만 호흡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나 스스로는 존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 릴스에 처음 올려서 조금 인기를 확 올라간 것도 호흡을 하는 이유라는 릴스를 올렸을 때 그때부터 확 떴거든요. 그래서 존투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분들은 지도자들이 왜 심박을 150 이하로 뛰어라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편하게 뛰세요 그러면 막 뛰세요. 그냥 자기 편하게 뛰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편안함은 신체가 정말 안락하게 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야 기준을. 왜냐면 모르거든.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지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 그러면 코로만 숨 쉬었을 때 편안할 때까지만 딱 뛰세요. 그 페이스가 몇 분 페이스인지 알려주세요. 그때 심박수가 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피드백이 와. 뭐 8분 30초 페이스였고 심박수가 155 정도 나오더라. 그럼 어땠어요? 어디 근육통이 생기거나 근육이 불편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렇게 한 달 정도만 뛰어보세요. 한 달 되면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아세요? 이 페이스도 빨라지고 심박이 낮아지면 피드백이 와. 이게 자연스럽게 느리게 달리면 빨라진다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천히 뛰면 빨라진다. 글쎄요, 근데 그 말은 저는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근데 이거를 왜 꼬투리를 잡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꼬투리 잡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꼬투리 잡는 분들은 달리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달리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맞아. 그래서 반박을 안 해요. 달리기 안 해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 그쵸. 막말로 경찰 체력 준비하러 왔어. 1km 350 뛰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시험이 2달 남았는데 1km를 6분 페이스가 최대치야 얘한테는. 근데 얘를 느리게만 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보강운동 시켜주고 회복관리 해주면서 조깅도 시키면서 당연히 포인트 훈련 시켜서 빨리 그 2달이라는 D-Day 안에 350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당연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구장창 느리게만 뛰라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코치들이 느리게 뛰면 빨라지니까 느리게 뛰세요라는 거에 타겟은 누구예요? 아마추어 비기너 분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 저한테도 너무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느리게 뛰어요. 제 피드 보세요.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빨리 안 뛴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뛰면 빨라진다는 얘기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6분 30초로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뛰었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뛰어도 6분 페이스도 뛸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천천히 뛰었는데 빨라진 거죠.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10km를 뭐 40분에 뛸 거다 하면 당연히 400 페이스를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6분 그죠. 페이스로 400을 만들어져.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이 말이죠. 아마추어 분들이 부상 오는 건 굳이 오버 트레이닝에서 오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기록 올린다고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록 올리려고 다쳐갖고 오히려 연봉이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보나 뭐라 그러지? 무슨 단속반? 카보나 단속반. 약간 이제 언더아머 단속반처럼. 웃기게 이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카보나는 초보가 신으면 되냐 안 되냐, 사실 뭐 이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저는 논쟁거리가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카보나라고 여러분들 이게 카본 플레이트가 들었다고 해서 팡팡 튕겨나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그 뉴발란스에서 제가 일부러 그 미니멀 슈즈인데 카본으로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네. 저는 이걸 신어보고 내가 이걸로 단거리를 뛰었을 때 수험생들에게 적합하다고 느껴진다면 추천해주고 싶어서 사서 신어봤는데 그냥 똑같아.
카본 들어있다고 빨라지지 않아요. 결국엔 러너 엔진이 중요하고 미드폼이 중요해. 미드폼의 소재나 두께가 어느 정도에 따라 탄성감이 있는 거지. 이게 왜 카보나가 부상이 많이 이슈가 됐냐면 그 베이퍼플라이 시리즈 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엘리트들만 신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세계 육상연맹에서 이거를 시합에 신을 수 있으려면 누구나 구매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생겼더라고. 그냥 나이키에서 그냥 푼 거야, 대중들한테. 그래야 자기네들이 스폰하는 선수들이 신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중들이 이제 막 우와 뭐 러닝 이코노미를 뭐 4%를 더 좋게 만들어준대 이러면서 막 신다 보니까 다 그때 발목 다 아작난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베이퍼플라이를 샀었거든요. 나 신자마자 되게 불안정한 거야. 뭐 아치 잡아주는 것도 없어, 느낌이. 그러니까 이미 신고 걷는데 이미 회내가 너무 돼, 걸을 때부터. 아니나 다를까 조깅부터 제가 그때 3분대 페이스까지 빌드업을 한번 싹 해봤어. 6분대 조깅에서부터 1km마다 서서히, 마지막에는 우리 경찰 체력 만점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른 한 330까지도 쫙 1km를 뛰어봤는데 딱 그 다음날부터 약간 발목 내측의 삼각인대 부분에 딱 벌써 이물감과 불편감이. 그래서 그걸 더 신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죠. 저랑은 안 맞는 신발이고. 안 신었어요. 카보나도 요새는 안정적인 신발이 많이 나오고 알파플라이 3도 아니 나이키라는 대기업에서 수억 뭐 수십억을 들여서 그 연구원 과학자들을 총 집합해서 아마추어 러너부터 초보부터 엘리트까지 러닝 이코노미 다 계산해서 만든 신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파플라이 3가 엄청 편해. 착화감도 좋고. 저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엄청 편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카보나를 신는 건 사실 선수처럼 하고 싶잖아요. 장비가 생활체육인들은. 아니 고글도 저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100% 왜 이런 거 끼겠어? 선수들이 딱 쓰고 나오면 멋있잖아. TV에서 보면. 나도 장비라도 선수처럼 딱 쓰고 이걸 고글을 장착하는 순간 딱 끼잖아? 내가 섭3 주전 아니어도 내가 오늘 목표한 기록을 갈 것 같아. 마인드셋이야. 멘탈. 장비라도 선수처럼 착용하는 순간 마인드는 선수야. 내가 6분 주자여도 그걸 왜 뭐라 그래? 그걸 왜 너가 6분 주자인데 카보나 신냐라고 할 게 아니라 카보나를 신었을 때의 장단점을 알려주자. 신었을 때 너무 무너지는 느낌이 난다. 지금 아직은 좀 신지 마시고 안정화를 일단 신어라. 근데 신었는데 초보여도 발목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초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보 운전이라고 처음부터 운전 못하지 않아. 어제 면허 땄어도 운전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래서 언제 시작했냐, 몇 분 때 주자냐로 신고 못 신느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일단 하나는 요즘에는 카보나 논카보나로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거 그 외에도 작용하는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카본화들도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럼요. 뉴발란스 카보나들은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래서 꼭 그렇게 나눌 필요도 일단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약간 이거를 술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카보나는 약간 양주 이런 거라 생각을 하면 이제 술을 처음 접한 사람한테 반드시 너 양주부터 시작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 도수가 세 너무. 근데 사람에 따라서 뭐 아주 약간만 즐기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시행착오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또 술을 안 먹어봤지만 또 잘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뭐 그냥 신어보고 해보고, 근데 이렇게 요런 것들은 좀 나랑 안 맞구나, 요거는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어보고 싶은 신발을 신으셔라. 맞아. 그다음에 예쁜 거, 달리고 싶은 신발.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여러분, 웃긴 게 카보나들이 예쁘게 나와요 요새. 예쁘죠. 디자인이. 요즘 카보나들 봐봐, 얼마나 예뻐, 형형색색. 그걸 왜 뭐라 그래. 일반인 분들은 카보나를 신으면 다치는 이유가 기록을 올려보고 뛰려고. 싶으니까. 빨리 뛰려고. 그러니까 신고 빨리 뛴다니까 그냥. 맞아요. 5분 뛰던 사람이 4분 30초를 갑자기 뛰어버려. 그게 다치는 거예요. 맞아요. 5분 뛰던 분들도 처음에 카보나를 신었으면 일단 530, 600으로 적응을 좀 해라. 그리고 조금씩 스피드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러너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안 뛰는 댓글러들이야. 이게 문제야. 저는 그래서 악플러들이 굉장히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사회 악. 예전엔 연예인들만 방송에 나오고 맞아요. 그런 것도 하면 있어. 요즘에는 정말 일반인 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래서 누구나가 악플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처럼 됐단 말이죠. 맞아요. 내가 댓글 달았는데 그 댓글에 악플이 또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악플에 연약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뭐 10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뭔가 악플 달면 거기 엄청 신경 쓰여. 신경이 쓰이고 제3자 입장에서야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본인은 그렇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코치님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는 이 악플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이나 대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악플 달리면 이 사람의 악플 때문에 선플을 달거나 나를 믿었던 분들까지 헷갈릴까봐 그거를 물이 흐리 막 반박을 했어.
근데 벽이더라고요. 걔는 그걸 즐겨. 계속 비꼬면서 10개든 12개든 달어. 삭제가 답이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삭제. 또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 와라. 한번 같이 만나서 하자. 또는 뭘 지적하면 그러면 너 영상을 달라. 카톡 막 아이디 알려주고 좀 그래요. 그리고 뭐 DM으로 그럼 영상 보내봐라. 너가 하는 거. 단 한 명도 안 줘. 그렇죠. 그렇긴 할 텐데 그건 이제 코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아 일반인분들? 그냥 지우세요. 그냥 지우고 지워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면 아예 항상 피드나 영상에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그러니 너의 SNS에 주장하삼. 이런 걸 달면 돼요. 그냥 무조건 달아버려 그걸.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다. 저도 왜냐면 그 사람은 어차피 생각이 바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악플러들은 얼굴도 없어. 죄다 가계정이야. 그 본 계정처럼 위장하고는 있지만 들어가 보면 뭐 다 음식 사진 아니 이상한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다 땅 보면서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 눈도 못 마주쳐. 당당한 사람들은 악플 안 단다니까요. 그렇죠. 태초계보다도 달리긴 잘 가르칠 수는 있어. 선수들이 더 가르치기 쉽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가르치기 어려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감성 소통과 함께 진짜 잘 알려줘. 감성 소통이 없는 거지. 감성 소통 중요하죠.